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미국 기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8개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투자하고 싶고 혹은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는 걸까요? 한 기업씩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마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아마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전망이 좋은지, 그리고 좋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세 개에 대한 답을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크게 10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리고 물류, 식료품, 패션이 있고 다섯 번째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이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 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보게 되면 미래 산업도 상당히 많은데요. 인공지능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제약, 의료, 금융, 우주항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단지 전자상거래 산업이다, 소매품 이런 걸 판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1, 2, 3, 4, 7번 요거를 모아서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에는 아마존 프라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아마존 쇼핑에 있는 온라인 쇼핑 했을 때 무료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일 이내 배송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프라임 나우라고 식료품도 당일 배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디오, 뮤직, 서적, 그리고 트위치까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인데요. 이 금액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자그만치 784달러나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월 요금제로 따져보면 월 12.9달러 혹은 1년에 통틀어서 199달러를 내면은 이걸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입하고 있냐?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 돌파했다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 정도 되니까 1억 5천이면 거의 2명에 1명꼴로는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냐 혹은 줄고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 갱신율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게끔 갱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2년 이상 한 사람들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게 95.8%나 됩니다. 해지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아마존 프라임을 한번 이용하면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마존 대표인 제프 베조스의 1999년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whether we're a pure internet play. What matters to me is do we provide the best customer service. If there's one thing Amazon.com is about, it's obsessive attention to the customer experience. 제프 베조스는 20년 전부터 고객 경험 중심의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프라임이 나왔고 현재 미국에서는 없어서 안 될 플랫폼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는 아마존의 사업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라인 사업이 상당히 포지션이 크죠. 4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또 떼서 3자 온라인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 3자가 또 올려서 판매하는 게 1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딩이 13.5%, 구독 서비스가 7.4%, 오프라인이 6.1%입니다. 여기서 구독 서비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다 성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온라인은 24% 성장을 했고 3자 온라인은 30% 그리고 구독 서비스도 28%나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 대비 19년에도 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요. 19년도 대비 20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매출 비중에서 기타로 돼 있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온라인 광고 매출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아마존 광고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글의 점유율은 내려오고 아마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커머스 시장이 있는데요. 이커머스 매출은 좋았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떤가 봤더니 역시나 좋습니다. 이커머스 중에서 온라인 이커머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을 보게 되면 아직도 1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옮겨오는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면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가? 보면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조금밖에 안 늘고 있네. 그리고 순이익률도 4.1%밖에 안 된다. 요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는 적정한가?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자산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채가 한동안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9년까지 계속 안 올라가다가 저번 분기에 갑자기 부채가 살짝 올라갔는데요.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걸 늘었던 이유를 봤더니 장기 부채를 땡겨다가 그러니까 저리로 돈을 땡겨다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세 번째로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요건데요. 저는 세 번째 포인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R&D 투자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은 좋은데 순이익이 안 나왔던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순이익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 쓰고 나는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한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R&D 투자 비율이 10%를 항상 넘습니다.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11.7%, 12.4% 이런 식으로 R&D 투자를 꾸준히 매출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 배송인데요. 왼쪽 사진처럼 아마존 물류 센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로봇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드론 배송까지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8월 30일에 드론 배송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는 배송용 드론은 사람과 개, 빨랫줄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는 2.3kg 이하의 물건을 25kg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드론처럼 보이는 바로 저게 공종 물류 센터인데요. 배송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 거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프라임 에어로 드론 배송 승인을 받았으니까 곧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배송 드론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궁극적인 목표는 30분 내 배송 완료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미래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원래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쇼핑 시즌에 트래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로 서버를 증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시즌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 서버를 대여해 주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를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등 사업을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B2B 대상으로 인프라를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대여 대상 기업을 보면은 자그마치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스북, BBC 등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다른 매출보다 수익성이 좋아서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아마존의 미래 세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웨어러블 기기 헤일로가 있는데요. 애플 워치를 타겟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웨어러블 산업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처방약을 유통할 수 있는 필팩을 2018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아래에 있는 네임을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마존 파머시라고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방전을 지우는 약뿐만 아니라 배송 서비스까지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헬스케어 산업마저도 아마존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개인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죠. 그리고 나서 처방약을 받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또 보험 관련된 내용들은 증빙 내용을 개인이 또 알아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건 아마존 파머시가 이걸 대행해서 다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이제는 파머시에서 처방약도 받고 증빙도 되는 보험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이 정말 편해질 수 있고 약국에서 기다리면서까지 약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달 약이 집으로 배송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리스크를 빼놓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점 아니냐라고 추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반론을 한 거는 우리 회사는 미국 전자상거래에서는 40%가 맞지만 미국 소매점에선 4%이며 전 세계에서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2019년 유럽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9.8%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큰 리테일 기업도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1.2% 정도 되는데요. 유럽에 지금 아마존이 이 정도 많은 파일을 차지하니까 유럽에서 디지털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3%를 떼겠다는 건데요. 이것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조만간에 뗄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테일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월마트가 온 오프라인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투자 포인트 고 스톱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라는 입장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속도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시장이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도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 헬스케어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아마존이 독과점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간에 독과점에 대해서는 막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풀리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가 10월 22일에 있죠. 이 실적 발표 예상치가 매출액이 920억 달러입니다. 이걸 도달하는지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우드 시장 2위로 내려오면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아마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엑시트 할 때는 언젠가 이 포인트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에서 2위로 내려왔다. 그러면 바로 엑시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1위 기업이 누군지를 다시 찾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회사인 오로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자율주행 트럭 엠바크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물류인데요. 아마존은 끊임없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존 기업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나는 얼마나 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자기개발 투자도 좋고 혹은 내 미래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금융투자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존을 보면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 투자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미래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